안녕하세요. 옛글에서 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시 한 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공초문학상 수상시인과 수상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1년 제29회 공초문학상 수상자는 허영만 시인이며 수상작은 산까치입니다. 문학상에 대해서 그리고 심사평과 수상소감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문 기사 내용을 옮겨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초문학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서울에선 술이라 하면 수주 변용로를 뛰어넘을 자가 없고 담배라 하면 공초 오상순을 뛰어넘을 자가 없다는 유행어가 돌았다. 이처럼 입에서 담배를 뗄 줄 몰랐던 공초 오상순 시인은 공간을 초월해 시간 속에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공초라 불렀다. 시인은 1920년대 신시운동의 선구가 된 동인지 폐허를 결성하며 서구의 폐허의식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허무혼의 선언, 방랑의 마음 등 명시를 발표하고 혈육이나 집도 없이 그득한 담배 연기처럼 살다간 기인이었다. 무소유로 일관하며 세계 평등 사상과 인간 해방의 꿈을 품은 뜨거운 가슴의 지식인이기도 했다. 오상순 시인을 기리고자 1992년에 제정된 공초문학상은 공초숙모회와 서울신문사가 주관하고 있다. 등단 20년 이상 중견 시인들이 최근 1년 이내 발표한 작품 중에서 수상작을 고른다. 1993년 첫 수상자 이영기 시인부터 박남수, 신경림, 신달자, 정호승, 나태주, 오탁번 등 시에 대한 열정과 인간과 삶에 대한 문학적 탐구에 천착한 시인들이 상을 받았다. 제29회 시상식은 지난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시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영만 시인은 1945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1965년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입학, 1973년 월간문학 시 당선, 1978년 아동문예 동시 당선,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994년 편운문학상 수상,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장, 2009년 영랑시 문학상 수상, 2011년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2014년 한국예술상 팬문학상 수상, 2019년 윤동주 문학상 수상, 현재 목포대 국문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시인이 다루는 언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생명체입니다. 순도 높은 언어, 그 본질을 시의 영광로에서 달궈야 하죠. 이를 통해 우주 삼라만상 앞에 겸손한 시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서정시의 대표 중진인 허영만 시인은 아직 내겐 대표작이 없다고 했다. 이리 혹독한 담금질 끝에 내놓은 시가 어디 그리 쉬울까? 오늘 밤에 쓰는 시가 혹시 대표작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다니. 그래서 시인은 희망을 추동 삼아 언어를 끌어모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 파도 등 명시를 꾸준히 써온 시인은 시를 찾아가는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목숨이 끝날 때쯤이면 분명 한 편의 대표작이 탄생하리라는 믿음을 위해 시를 쓴다고 말했다.
그에게 시는 당대의 현실이나 사상만큼이나 서정성을 잃지 않는 사상과 정서의 융합을 뜻한다. 고교 문학 교과서에도 실렸던 녹을 닦으며에서 보듯 시인은 치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성찰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왔다. 지난해 개간 예술가 가을호에 실린 상가치가 제29회 공초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들에서 진면목을 발견해내고 맑고 고운 우리말을 섬세하게 가다듬어 온 시인의 공로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상가치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시인이 아파트 뒷산에서 산책하는 도중에 나왔다. 상가치 5마리가 빗속에서도 신나게 지저귀며 뛰어놀자 순간적으로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 다가갔지만 놀란 새들이 나무로 달아났다. 이를 보고 후회 가득한 심정을 담았다. 좋은 시를 써야겠다는 절실함을 비에 젖으면서도 절실하게 노래하는 상가책에서 배운 셈이죠. 코로나19로 옹색해진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의 무게를 이기고 걸어가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는 희망과 꿈을 발견하는 것. 그런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것이 시인의 역할 아닐까요? 흔들림 없는 보폭으로 시인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반세기가 가까워졌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해 고교 시절 문예부장을 했던 시인은 1973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했다. 순천고 재학 당시 국어 교사는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 고 문병란 조선대 교수. 시대의 아픔을 그려낸 풀잎이 하나님에게, 입맞추기, 공초 등의 시집을 내게 된 것도 스승의 영향이다. 1979년 광주에서 모교시 동인회를 결성한 시인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에서 직접 겪었다. 1982년부터 목포대 국문과 교수 생활을 했고 2012년 정년 퇴임했다.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다는 신념을 지닌 시인은 자신을 시단의 변방으로 위치시키고 이 변방의 힘이 시를 쓰게 했다고 돌이켰다. 평생 몸에 밴 남도 토속어와 우리말을 아름답게 담아내도록 한 힘이다. 대학 강단에서 한국 현대시문학사를 강의할 때마다 1920년대 폐허동인으로 활동한 공초 오상순 선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방랑하시며 참선하시던 공초 선생도 빌공자 공이라는 정신의 변방에서 시를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인은 지난해 19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상가치가 포함된 20번째 시집도 준비 중이지만 동시집도 내고 싶다고 한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동시, 동전 한 입과 같이 독자들과 호흡하고 공감하는 시를 계속 쓰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시인에게는 시대 정신을 작품에 어떻게 녹일지 고민하는 것도 세상과 사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작품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도와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반성과 감사의 나날을 보내는 이유이죠. 이어서 심사위원 이금배 시인, 오탁번 시인, 유성호 문학평론가의 심사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유와 허무, 방랑의식과 민족혼을 커다란 스케일로 노래했던 공초 오상순 선생의 시적 위인은 오늘날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 삶의 성찰적 역상이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선생의 삶과 시를 기리는
공초 문학상 제29회 수상자로 선정된 허영만 시인은 맑고 고운 순수 모국어를 섬세하게 가다듬어 온 우리 시단의 대표적 중진이다. 그의 시 세계는 근원적 보편성을 일관되게 탐색하고 추구함으로써 존재의 기원에 대한 원형적 사유를 줄곧 축적해왔다. 사물들을 향한 경험적 관찰과 그리움의 에너지를 통해 다양하고도 심오한 형상을 얻어온 것이다. 이번 수상작 상까치 또한 이러한 허영만 브랜드의 정점에서 발화된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인은 보슬비 내리는 산길에서 상까치들이 뛰노는 장면을 만난다. 그네들과 함께 뛰고 싶어 우산을 접고 다가가는데 상까치들은 어느새 나뭇가지 위로 날아오른다. 그때 시인은 젖어라 시어, 심장 깊이 젖어라 시어 라고 상까치들이 젖으며 노래하는 환청을 듣는다. 산딸기도 젖으며 붉게 익어가고 시인이 상상한 시도 부드럽게 젖어간다. 젖어라 시어, 뼛속까지 젖어라 시어 라는 마지막 외침은 산길과 산까치와 산딸기를 살아있는 형상으로 만들면서 그 형상이 아름답고 처연하게 젖어가는 순간을 실감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는 서정시의 광맥을 지속적이고 균질적으로 일구어온 그만의 미학적 성취다. 허영만 시인이 노래하는 이러한 생명지향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경험적 진정성과 함께 사물의 존재 형식에 대한 발견에 깊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수상 소식을 듣고 30년간 봉직했던 대학 강단에서 1920년대 폐허 동인지와 공초 오상순 선생님의 시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에 대해서 열광했던 기억을 떠올렸죠. 공초 선생님, 오늘 저를 변방에서 불러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신문사가 주최하는 공초 문학상의 29번째 주인공인 허영만 시인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열정을 되살린 듯 설레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읊었다. 지난 6월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회 공초 문학상 시상식에서 허영만 시인은 작품 활동을 한 지 50년이 다 돼가는 동안 우리 시단에서 항상 변방에 자리해 왔다. 이 변방의 힘이 저에게 시를 쓰게 했고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다는 제 나름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코로나19로 옹색해진 시대 오로지 시 쓰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면서 시를 찾아가는 진정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허영만 시인은 지난해 개간지 예술가 가을호에 실린 시 산까치로 올해 공초 문학상을 받았다. 공초 숙무회장으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금배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공초 선생님은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순간 자유가 나를 구속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남기신 무위의 구도자셨다며 산까치는 이러한 공초의 시심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이라 공초 선생님도 칭찬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은 오늘은 마침 허 시인의 산까치 첫 행처럼 보슬비가 오시는 날이라며 생명지향의 언어를 통해 사물의 존재 형식에 대한 발견에 참여하신 시인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7회 수상자이기도 한 오세영 시인은 축사를 통해 모름지기 시인의 창조 활동은 공초 선생과 마찬가지로 자유스럽고 고독하고 속된 것과 거리를 두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며
문학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작품을 잘 쓰라는 격려의 의미이므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허 시인과 친분이 깊은 소리꾼 장사익 선생이 허 시인의 시 아버지를 노래로 불러 호응을 얻었다. 등단한 지 20년이 넘는 시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발간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초 문학상은 한국 신시의 선구자 공초 오상순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1993년 이후 신경림, 신달자, 정호승, 나태주, 오탁번 등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을 수상자로 배출했다. 이어서 2021년 제29회 공초문학상 수상작인 산까치 허영만 시인님의 육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까치 허형만. 보슬비 오시는 날 날마다 찾아가는 산길을 걷는데 저만치 산까치 대여섯 마리 보슬보슬 젖는 길에서 신나게 뛰놀고 있다. 나도 함께 뛰고 싶어 우산을 접고 비에 젖으며 가만 다가가는데 눈치 빠른 산까치들 후루루 나뭇가지 위로 날아오른다. 아이고, 못 본 척 그냥 되돌아갈걸. 미안해하며 비에 젖어 걷는다. 젖어라 시여, 심장 깊이 젖어라 시여. 산까치도 젖으며 노래하나니 산딸기도 젖으며 붓게 읽나니 보슬보슬 젖은 시는 보드랍나니. 젖어라 시여, 뼛속까지 젖어라 시여. 살며 시 한 편, 살며 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